전자일보 1급 교재 122페이지에 92의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 6번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사 108번의 생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작업지사 108번과 관련해서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가 8만원, 직접 노무원가가 6만원, 제조건조원가 관련 자료 예정 배부율, 예산 조업도, 실제 조업도, 예정 제조 배부액, 예정 제조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이건 내가 쓴 거구나.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3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10,000시간이니까 예정 제조 배부액이 3만원이에요. 원래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지금. 그지? 예정 배부액 3원에다가 실제 기계 시간 10,000시간에서 예정 제조 배부액 3만원이고, 그럼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가 8만원, 직접 노비가 6만원, 예정 제조 배부액 3만원이니까 17만원이 총원가고, 정상 제품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 17만원을 실제 작업량, 실제 생산량 1000개 나눠서 단가가 170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의 10월 중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종업에 대한 자료이다. 직종업의 임료 차이는 얼마인가? 보면은 그 농업의 차이 분석이 제일 잘 나와요. 왼쪽 가장 왼쪽에는 실제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 실제 원가가 나오고 가장 오른쪽에는 표준 단가 곱하기 표준 조업도 하면 표준 원가가 나오고 가운데는 표준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 그래야지만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업의 차이 분석에서는 가격 차이를 우리가 임률 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업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2,700시간. 실제 임률은 30원, 표준 임률은 28원, 표준 임률은 28원. 표준 조업도는 항상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인데 실제 생산량이 1,500단위이고 단위당 표준 시간이 2시간이니까 표준 조업도가 3,000시간이 돼요. 실제 원가는 실제 단가 30원 곱하기 2,700시간 하니까 81,000원. 여기도 실제 조업도는 2,700시간, 28원에 2,700시간이면 75,600원. 표준 단가가 28원에 표준 조업도 3,000시간 하니까 84,000원이 표준 원가. 임률 차이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81,000원하고 75,600원 비교하면 4,400원. 4,400원이고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 84,000원하고 75,600원을 비교하면
8,400원인가요?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 물어보는 게 임률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임률 차이는 4,400원. 아니구나. 5,400원이구나. 5,400원 불리한 차이가 되겠네요. 5,400원 불리한 차이.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요. 8번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선의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단기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완성품 원가 물어보는데 선의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가 어려워요. 또 평균법에 의해서 기초용품은 500개, 직접재료비가 60만원, 가공비가 70만원, 단기 완성품은 4,000개, 단기 투입원가는 직접재료비 420만원, 가공비 324만원, 기말정품 700개, 완성도 50%,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되니까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입니다. 재료비의 완성도하고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가 다르면 또 어려워지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균등하게 투입된다. 선의선출법에 의한 원가를 구하는 건데 먼저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재료비의 완성도와 가공비의 완성도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이 4,000개 플러스 기말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용품 환산량. 재료비의 완성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말제공품 수량이 700개 곱하기 완성도가 100%인 경우는 결국은 이제 700개를 더하고 기초환산량도 기초용품 수량 500개 곱하기 완성도가 100%니까 500개를 빼주면 4,200개가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고 가공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가공비는 기말정품 완성도가 50% 해서 350개, 기초용품 완성도가 60% 해서 300개. 그러면 350개 더하고 300개 빼니까 4,050개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완성품 환산량 단가는 선의선출법은 기초정품 빼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재료비의 단기 투입 원가는 420만 원이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200개고 가공비는 단기 투입 원가 324만 원이고 완성품 환산량은 4,050개입니다. 재료비 420만 원을 4,200개 나눠주니까 단가가 1,000원. 가공비 324만 원을 4,050개 나눠주니까 단가가 800원. 물어보는 게 단기 완성품 원가 물어봤는데 선의선출법은 기말제공품을 먼저 구하고 그 기말제품 원가를 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재료비 기마점포 원가는 예, 완성품 환산량 단가. 재료비가 1,000원. 거기 재료비에 대한 예, 기마점포 환산량이 예, 재료비에 대한 기마점포 환산량은 예, 700개. 가공비는 환산량 단가가 800원. 예, 기마점포 환산량은 350개. 그래서 1,000원에 700개를 곱하면 70만원. 800원에 350개를 곱하면 28만원. 그리고 기마점포 원가가 98만원이 나와요. 단기 완성품 원가는 총원가, 기초제공품하고 단기 투입원가 더한 거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98만원. 이렇게 빼는 게 제일 구하기가 쉽습니다. 총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가 60만원, 기초용품 가공비가 70만원, 재료비 단기 투입 원가가 420만원, 가공비 단기 투입 원가가 324만원, 더하면 874만원이에요. (874만원에서) 98만원의 기마점 빼니까 776만원이 단기 완성품 원가 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네요. 8번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은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준 변동원가는 우리가 혼합원가라고도 하며, 혼합원가는 맞죠? 그죠? 혼합원가라고 하면 조업도 수준이 0인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되며 이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가 준 변동원가입니다. 1번이 맞는 거죠. 준 고정원가는 계단식 원가라고 하고 2번도 맞는 표현이고 여기까지는 총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를 말한다. 총원가가 일정 조업도 구간을 벗어나면 총원가가 상승하는 거죠.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의사결정의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과거원가. 과거원가가 아니라 이제 미래원가죠. 미래원가. 예. 준 고정원가는 그리고 일정 조업도 구간을 벗어나면 총원가가 상승하는 원가. 그 다음에 관련 원가는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가 아니라 미래 원가고요.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 중 추적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추적이 가능합니다. 공통원가 아니죠, 그지?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고요. 10번. 보조부문의 제조관리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관리비의 배부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해서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배부법이라 얘기하고 1번 틀렸죠. 1번이 답이네요. 상호배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할 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나눌 수 있고 제조부문에서 제품의 배부한 원가는
해당 부문에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제조 간접비도 포함하고 어떤 원가 동의, 원가를 움직이는 원인이 동인이죠. 원가 동인을 원가 배부 기준을 선택할 때 원가 동인이 발생 원가와의 인과관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원가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부 기준은 원가 동인이 인과관계에 잘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92회 기출문제의 원가액의 이론 문제는 끝났고요.